나주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하락이 지속되어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10년 뒤 자동차 시장에 확실한 메가 트렌드죠. 넥스트 게임 체인저는 전기차가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전만 해도 전기차 상용화 10년은 걸릴 거야 라고 했는데 전 세계적 위기가 한 번에 분위기를 바꿔버렸네요. 놀랍습니다. 네. 자, 이 전기차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두 가지 요소가 있죠. 하나는 2차 전지, 그리고 바로 자율주행 섹터입니다. 지금은 배터리가 전기차 구성품 중에 가장 비싼 부품인데요. 이 부분을 한국이 제일 잘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만 해도 국내 배터리 제작사들은 안타깝게도 이 비싼 배터리를 마진율이 적다는 이유 때문에 적자를 보고 있었죠. 그래서 이게 배터리는 중요한데 이게 많이 남는 장사는 아니다. 이거를 알고 계셔야 되죠. 그래서 전기차를 접근하실 때 한 가지를 체크하셔야 되는 게 이런 이익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프리미엄 시장은 또 아닙니다. 중국이 저가형 배터리 잘 만들고 차도 저가형을 많이 만드는 거죠. 실제 2021년 상반기 중국 판매 1위는 홍광 미니 EV라는 차인데 500만 원짜리 전기차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경차보다 훨씬 싸죠. 실속은 있으되 사업성이 아주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애플보다 더 많은 스마트폰을 팔면서도 늘 저평가에 시달리죠. 그 이유는 바로 저마진 제품을 만드는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를 팔아도 많이 남아야 되는데 삼성 것보다는 애플의 아이폰이 많이 남는 거죠. 물론 중국 내 전기차가 계속 팔려나가면서 성장을 하면 10년 이후에도 고성장할 영역은 맞겠지만 현재 중국의 침투율이 자동차 중 전기차 침투율이 20%라고 하네요. 이거는 10대 중에 2대는 전기차가 나가는데 이게 30에서 50% 정도로 가면 이제 더 이상 성장하는 섹터가 아니라 그냥 평준화된 섹터라고 보셔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넥스트 레벨의 전기차를 보시려면 꼭 이 자율주행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그만큼 높은 가치를 부여받고 있는 거고 이 분야는 중국보다는 아무래도 미국이 잘하고 있고요. 이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전기차 ETF를 잘 따져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ETF에 대해서 제가 한번 비교를 해드릴 건데요. 보시면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 ETF죠. 그리고 글로벌 자율주행 전기차 솔렉티브 ETF입니다. 차이나 전기차 ETF에 비해 글로벌 자율주행이 조금 늦게 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4달 정도 되었고요. 차이나 전기차는 1년 정도 되었죠. 설정 이후에 수익은 당연히 차이나가 높습니다. 근데 최근 변동성 보시면 많이 하락해서 변동성이 높아졌고 글로벌 자율주행이 변동성도 좀 낮은 상황입니다. 안에 있는 업종을 한번 보겠습니다. 차이나 전기차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재, 산업, 그리고 제조 이런 쪽으로 주로 기업들이 편성돼 있어요. 글로벌 자율주행은 이런 영역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테슬라, 엔비디아, 퀄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인텔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대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글로벌엑스에 있는 그 자율주행 ETF가 있어요. 요것도 같이 편입되어 있으니까 배터리 쪽 사업으로 그 ETF를 보시면 안 됩니다. 글로벌 자율주행은 정말 자율주행에 관련된 영역들이 포진되어 있다. 이렇게 아셔야 되고요. 자, 그럼 추가적으로 그럼 2차 전지는 어떤 게 좋습니까? 많이 들어보셨던 ETF일 겁니다. LIT, 리트라고 하죠. 이 ETF고 글로벌X,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인수한 자회사입니다. 여기서 나온 게 가장 지금 자산 규모도 크고 거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한쪽 보시면 테슬라, 그리고 이보에너지, 그리고 CATL, 중국의 가장 큰 배터리 업체죠. BYD, 삼성, SDI 이런 식으로 2차 전지에 대한 것들이 쫙 들어있어요. 그럼 이거는 미국 주식으로 사야 됩니까? ETF로 사야 됩니까? 이것도 타이거에서 나와 있습니다. 요 이름은 글로벌 리튬 2차 전지 솔렉티브 ETF입니다. 그래서 좀 복잡하게 해놨지만 여러분들이 이 각 ETF의 성격 정도는 알고 투자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기차 섹터의 투자를 전 영역을 하시려면요. 처음에 글로벌 자율주행 전기차 이 부분과 그리고 2차 전지, 글로벌 리튬 2차 전지, 그리고 차이나 전기차 이렇게 세 개를 다 하시면 뭐 거의 그 90% 이상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은 뭐 저희가 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시청자님들이 이렇게 차이나 전기차를 투자하시면서 다 같은 전기차 투자 아닌가요? 라고 이 부분만 알고서 문의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안내를 드렸고요. 미국, 중국 포트폴리오를 함께 하시는 것이 좋다. 요 의견 꼭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전기차 업체 중에 중국 전기차인데 니오, 리오토, 샤오펑 같은 경우는 차이나 전기차 ETF에는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따로 매수를 하셔야 되니까 제가 봐도 참 복잡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부분은 운용사가, ETF 운용사가 세분화 해놓은 건 좋은데 개인 투자자로서는 좀 귀차니즘을 불러일으키는 불만 요소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죠. 예, 내돈내산이라는 거 요새 많이 용어 쓰시잖아요. 내 돈 내고 내가 샀듯이 저는 뭐 내 돈 내지라고 합니다. 예, 내 돈은 내가 지켜야 돼요. 그래서 알고 하는 투자, 현명한 투자자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습니까? 간단합니다. 예, BRD 같은 경우가 전기차 굉장한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요새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삼성전자도 최고 실적이지만 주가 비실비실 하잖아요. 살짝 올랐지 뭐 옛날같이 작년같이 과감하게 오르지 않으니까 차후 성장성이 의심되는 건 아니지만 많이 올랐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정리를 좀 해드리면 차이나 전기차 ETF가 하락하는 이유는 이런 것 같습니다. 중국은 내연기관 개발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전기차로 전환할 정도로 강력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내수와 유럽 시장으로도 성장 동력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영향은 거의 받지 않을 것 같아요. 간혹 미국과 무역 분쟁 뭐 이런 것 때문에 영향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기차 영향은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차 보조금이 최근에 이제 제한을 받고 있어서 아무래도 판매에 악영향을 미치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 시장 자체의 위기가 아니고 중국 기업들을 정부가 지금 길들이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생테크 기업 주가가 대부분 고점 대비 30에서 50%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기업들의 주가는 당연히 내려갔을 거고 차이나 전기차 ETF도 이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는 게 마음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의 트렌드나 방향이 바뀐 건 아니니까 향후 우상향 성장성은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재상승 시에 추가 매수 기회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 드리고요. 당연히 내려갔을 때 사면 여러분도 수익 내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S밴드 다이어그램에서 안내 드리는 게 뭔가요? 예, 저가 매수 하시라는 거예요. 좀 쌀 때 사고, 물론 오르는 거 사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한 달, 두 달을 보고 할 때는 좋은데 장기 투자를 할 땐 당연히 하락 구간에서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부터 ETF부터 살짝 말씀을 드리면, 자, S밴드 다이어그램에는 거의 다 맞았어요. 여기서 예, 하늘색 일사라인이죠. 여기 부딪혀서 올라갔다가 이 부분에서 예, 분홍색, 빨간색 1파, 2파 라인을 거치면서 하락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상승해서 내려가는데 여러분 여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 보시면, 자, 이 부분 보시면 이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 보시면 2파 빨간 라인에 안 닿았죠. 이 분홍 라인도 안 닿았어요. 근데도 꺾였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힘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락 때 조심하셔야 돼요. 사실 이쪽에 있는 이 옆에 횡보는 다시 오르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때도 좀 마음 졸이셨겠지만 올라가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떨어지는 시점이 보이면 어느 정도 매도를 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S밴드 다이어그램만 갖고 알 수 있습니까? 자, 여기 안 닿았으니까 이거 알기 어렵겠죠. 그때 쓰는 방법이 추세선입니다. 추세선은 뭐냐? 선을 긋는 거죠. 요 과거 저점하고 이렇게 저점을 연결하는 겁니다. 밑바닥을 연결하면 어디서 지금 꺾였죠? 네, 바로 이 부분에서 꺾입니다.
여기를 뚫고 내려올 때는 급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차트 아예 안 보지 마시고 이렇게 저점 쭉 연결해서 이 점을 깨고 내려온다. 그러시면 일부분 매도하는 습관, 뭐 무조건 팔라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떨어졌을 때 지금쯤 매수 구간이 나왔잖아요. 이때 사시면 수익을 높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매수 계획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내려오다가 지금 이쪽 라인쯤에서 자, 강력한 지지 라인은 여기입니다. 과거 고점이었거든요. 예, 14,000원대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면 아마 반등을 하리라 예상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지금 왕창 사셔야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지금 왕창 사라고 말씀은 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떨어졌다면 요때쯤 사시면 좋겠죠. 요때 사시고 요때 사시고. 그래서 아래쪽으로는 15,500원에 20%, 14,100원에 30%고 뭐 진짜 불리의 상황으로 이게 더 떨어진다 그러면 나머지 50%로 더 추가 매수 하시고요. 그런데 예상대로 여기 정도 내려왔다가 올라간다. 그러면 확인하시고 이때 사면 된다는 거죠. 확인하시고 16,500원, 17,300원, 18,400원에 추가 매수를 하십시오. 그러면 당연히 올라가는 상승 구간이니까 수익이 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매수 의견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더 소개 드렸던 글로벌 자율주행 이것도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매수 계획으로는 지금 상승했다가 하락했죠. 여기까지 이렇게 하락했다가 반등을 했어요. 반등을 했는데 이 봉 모양을 보시면 자, 잘 보십시오. 여기서 샛별형이라고 이렇게 십자형이 떴죠. 이런 것들은 대부분 좋지 않습니다. 왜? 올라가려면 여기서 장대 양봉이 떠주는 게 좋잖아요. 이렇게 장대 양봉이 딱 뜨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뭐 여기 조정을 받더라도. 그런데 샛별형이 뜨면서 꺾였죠. 꺾인 상태입니다. 그래도 최악은 아닌 게 여기 긴 아랫꼬리를 달고 아랫꼬리란 게 뭐죠? 결국은 여기서 시작했는데 가격이 이렇게 내려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쭉 밀고 올라간 겁니다. 다시 표현하면 이렇게 내려왔다가 쭉 다시 밀고 올라와서 이게 이제 아랫꼬리로 이렇게 달린 거거든요. 그럼 매수세가 있다고 보실 수 있어요. 매수세가 있다. 아직 힘은 남아있다. 그런데 고점 근처잖아요. 그러니까 좀 안전하게 아래쪽으로는 11,400원 요 라인이죠. 그리고 11,000원대 20% 30% 매수를 하시고요. 이 이하가 된다. 여기도 강력한 지지 라인입니다. 여기 보시면 예, 전 고점이거든요. 뭐 물론 전 고점이 여기 하나 더 있지만 이전 고점이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떨어지더라도 강하게 반등할 확률이 높으니 우리는 요 구간을 노리자는 거죠. 요 구간에 이때 오면 꼭 사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예약 매수 통해서 하시라고 말씀도 드렸고 요 근처에 사셔도 됩니다. 근데 뭐 50개 사실 거면 이런 거죠. 여기 10개 사고 여기 30개 사고 여기 50개 사고 이런 식으로 사셔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대에서 반등 올 확률이 좀 크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이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도 이제 앞으로 5년 꾸준히 모아가실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됐으면 좋겠고요. 전기차가 대세로 자리 잡았을 때 우리 자산이 굉장히 커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